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상한가 종목들이 좀 없죠. 그리고 보시면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원래 금요일이 좀 단타 매매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단타 매매하기가 좀 많이 힘든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는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지수가 코스피 차트가 0.02% 하락이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어제 오히려 좀 안 좋았죠.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인데요. 코스피는 0.59% 그리고 코스닥은 1.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타 매매 하기에는 어제가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가 단타 매매 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도주들이. 그런데 오늘은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주도주라고 하면 당일 첫 번째 시가 갭이 높지 않을 것,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 갭이 너무 높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함부로 단타 매매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당일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수급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당일 한 1000억 이상 들어와야 그 종목이 비로소 주도주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고를 뛰어넘는 종목. 다른 얘기로 신고가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상한가에 갈 수도 있고 주도주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을 주도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이 높지 않으면서 당일 수급이 좋고 전고를 뛰어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하이스틸하고 율촌이 상한가인데 하이스틸 보시면 전고를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517억 아주 나쁜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이제 주도주에 어울릴 만한 그러니까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에 어울릴 만한 그런 거래대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낮으면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좀 깊게 눌리죠. 요런 자리까지 눌리면 버티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런 구간까지 눌리면 또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한가에 갔는데 주가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드는 종목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적은 종목 수급이 주도주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촌도 상한가인데 율촌은 보시는 것처럼 신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 율촌도 그렇고 하이스틸도 그렇고 매매하기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강철강이 오늘 24.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3.2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253억입니다. 수급이 좀 약하죠. 샤페론이 거래대금도 좋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29.96%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진 못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갭이 살짝 높습니다. 6.28%. 그래서 주도주라고 하면은 샤페론 정도가 주도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가갭이 조금 높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좋은 종목은 뭐였냐? 그러면 샤페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의 기준에는 한 2% 정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20% 이상 종목들을 보면 더 코디는 55억입니다. 수급이.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다라고 해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환기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기 종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 환기 종목, 뭐 단타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오늘 거래대금이 486억입니다. 거래대금도 좀 아쉽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가갭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하락을 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업. 대동기업 오늘 좋은데요. 어제 터진 종목이죠. 어제 상한가 종목입니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고 시가갭도 높습니다. 12.9%. 그래서 이 종목도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KG케미칼까지 보면 이 종목도 시가갭도 높고 그 다음에 전고를 뚫지도 못했고 그리고 거래대금은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고를 못 뚫고 시가갭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단타 매매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 매매하기가 좀 힘든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좋았던 종목이 유진로봇이 좋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았습니다. 이 종목들 등락률이 아주 잘 나온 종목들은 아닌데 분봉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눌림 구간 반등, 눌림 구간 반등, 눌림 구간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덜 나왔죠. 오전에 급등이 나왔고 그 급등 상태에서 고가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오후에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유진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유진로봇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상장일의 최고가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니면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시면 최고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고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 상장일에 최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천정이 이제 뚫렸죠. 날아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포착하는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신고가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299봉 중에 신고가. 이게 최대치입니다. 299까지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299봉 중에 신고가 종목을 넣고 이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오늘 30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 기준을 고가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51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51개 종목입니다. 여기에 시가 갭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시가 등락률 4% 이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47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위로 대기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장일의 최고가. 그래서 상장일의 최고가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평선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가격 이동평균 네, 이렇게 하고 이평선을 5일선부터 241선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 마지막 241선까지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5일선,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 네, 이 종목 역시 5일, 20일, 60일, 120일, 241선까지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니까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에다가 이평선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으로 가서 이동평균 배열 네, 이 조건을 넣고 20일부터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240일까지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해보면 9개 종목 포착됩니다. 여기에 당일 주도주가 되려면 장중에 적어도 10% 이상은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10%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등락률 네, 2봉전 종가 대비 1봉전 종가 등락률 10% 이상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도 종가가 아니고 고가로 바꿔야겠죠. 왜냐면 장중에 이제 1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못했네요.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 10% 이상으로 하면 네, 이렇게 잡히는데 이거를 고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5개 종목 이렇게 잡힙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 YTN입니다. YTN 어때요? 어제 터졌죠. 거래량 캔들을 보시면 압니다. 어제 터진 종목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량이 늘었죠. 그리고 아이센스 이 종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이 봉을 보고 어제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시면 전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터진 종목은 아니다. 물론 등락률로 따지면 어제 좋은 등락률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진 로봇 오늘 좋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유진 로봇이 오늘 상대적으로 눌림 후에 반등이 덜 나온 이유는 어제 이렇게 등락률이 나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5종목이 잡힙니다. 여기에 어제 터진 종목들을 걸러내는 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비율 N봉으로 가시면 거래량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봉전 거래량 엊그저께 거래량에 비해서 1봉전 어제 거래량이
300%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 이하 종목들만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시 검색을 해보면 네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분봉 차트를 좀 보면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 반등, 눌림 구간 이후 반등, 눌림 이후 반등 이렇게 나옵니다. 유진로봇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어제 이렇게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눌릴 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여기에서 포착이 되죠. 눌림 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는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눌리고 반등, 눌리고 반등 이렇게 나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이때가 언제예요? 점심시간 근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근처에 급등한 종목들, 점심시간 즈음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더 눌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별 상태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당일날 뭐 급등을 하거나 주도주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고를 모두 깬 종목들은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건들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